2020년 8월 14일 금요일 2교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이어서 해볼게요. 자, 13번부터 15번.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야기하네요. 우선은 찾아보니까 가하고 다 중에서 첫 번째가 있어요. 가하고 다 중에서 1번을 찾아야 하니까 가와 다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개는 동물 중에서 후각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다. 최근 개의 후각을 이용해 암을 발견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도 될 것 같고 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나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질병의 조기 발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조기 발견에 조기가 나왔는데 조기는 일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병 발견이 이제 암을 발견하다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되겠죠. 그럼 사람의 1억 배 이상인 개의 후각 능력은 후각은 냄새를 맡는 능력, 코 능력입니다. 마약 탐지견, 재해 구조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 가하고 라가 같이 가겠네요. 우선 가하고 라.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서는 뭐가 될지 이제 결정해야 하죠. 그렇죠. 가가 먼저 돼야 합니다. 개는 동물 중에서 냄새를 맡아요. 후각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1억 배 이상인 개의 후각 능력은 마약 탐지견, 재해구조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병을 찾는 거예요. 최근에는 개의 후각을 이용해 암을 발견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질병의 조기 발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후각. 네. 감각 이야기 나와서 하는데 여기서 감각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후각, 청각, 시각, 미각, 또 뭐 있죠? 뭐가 있죠? 후각은 냄새 맡는 거고 청각은 이건 냄새, 청각은 듣는 것. 여기요. 청각은 듣기. 다음은 시각은 뭐였죠? 보기. 다음에 미각은 맛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미각. 뭐죠? 그거. 피부 감각. 맞아요. 피부. 몸으로 느끼는 것. 피부의 감각. 해서 5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보통은 감각이라고 하지요. 자, 14번 해볼게요. 또 14번도 가하고 다 중에서 찾아야 하네요. 가부터 볼게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이게 가. 또 다는 마지막으로 하니까 우선은 다는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마지막 없겠죠?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은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한다. 먼저 손에 비누를 묻힌 후 하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다보다는 앞에 와야겠죠? 근데 딱 나머지는 뭐뭐 해준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준다 이렇게 거 보니까 가가 1번이 되겠네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그래서 손을 잘 씻으려면 제일 먼저 손에 비누를 묻힌 후 손톱 끝과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면서 문질러준다. 엄지손가락은 첫 번째 손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지손가락이에요. 또 손가락 사이와 손바닥을 차례로 문질러주고 문질러는 이렇게 비비는 거. 그다음에 손등을 문질러준다. 마지막으로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은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라, 다나 이렇게 가라, 나다. 마지막으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15번.
이번에는 가하고 나 중에서 있는 가하고 나 중에서. 자,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감자칩은 우연히 만들어진 음식이다. 또, 한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시킨 손님이 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주방으로 돌려보냈다. 나하고 가 중에서 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상황을 시작하는 거니까 다. 하지만 손님은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 뒤 그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다. 감자칩은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다 하니까 다가 4번 같아요. 또 이에 화가 난 주방장은 일부러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튀긴 다음 음식에 뿌려 주었다. 우선은 주방으로 돌려보냈고 주방장이 화가 났고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러면 가 되겠죠? 1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감자칩은 우연히. 우연히 무엇입니까? 계획하지 않았죠. 만들어진 음식이고 그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번은 1번이었네요. 보통 다 가가 앞에 오네요, 오늘은. 다음 16번하고 18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한글 간판이나 상품명. 간판은 우리 그 있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이 있고 여기가 뭐 약국이다 하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있죠. 여기 표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에 하나 약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간판입니다. 건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품명. 상품의 이름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시선을 끌다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쳐다볼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판이나 상품에 새겨지는 글씨, 이렇게 글씨는 대부분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였다. 낯설지만 남달라 보이는, 특별해 보이다, 남달라 보이다는 특별해요. 특별한 인상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어나 프랑스어를 쓰면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뒤에 이어지는 거 볼게요. 외국어도 한글로 표기해야. 그러니까 외국어도 한글로 표기. 아, 한글로 쓰는구나. 더 멋진 시대다. 과거에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글로 표기해야 더 멋진 시대다. 10대부터 20대일수록 한글 디자인을 더욱 열광한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반대로 어때요? 외국어 표기가 색다릅니까? 그 이야기 아니죠. 한글로 된 간판을 없애야 합니까? 도 아니에요. 글씨를 선명하게는 더욱 잘 보이다예요. 선명하다는 진해서 잘 보이다예요. 표기하자, 쓰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2번. 한글 표기가 더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더 멋있다, 분위기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과거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특별해 보였지만 요즘은 반대로 한글 표기가 더 근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다음은 17번 해볼게요. 문화에 따라 언어가 다르듯이 몸짓, 몸으로 이야기하는 신체 언어도 나라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신체 언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미국에서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긍정의 표시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것은 형편없다, 형편없다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안녕이라는 의미이지만 그리스에서는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녕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잡습니까? 윙크를 합니까? 윙크는 한쪽 눈만 이렇게 윙크. 머리를 끄덕이다. 아니요. 손바닥을 보여주죠. 우리 손을 흔들잖아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녕하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반대네요. 좋지 않은 의미.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신체 언어적 몸짓. 다음은 18번. 젊은 시절 월트 디즈니는 사람 이름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다. 해고는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그만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해고를 당하다는 회사에서 나에게 이제 회사에서 일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해고를 당하다입니다. 해고당한 적이 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뛰어난 기업가였다. 여러 위험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후 행동에 옮겨서 어떤 능력 있는 기업가다. 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럼 내용.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네. 기업 간에 서로 기업끼리 정보를 공유합니까? 아니죠. 새로운 기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기업가라고 했죠. 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가라고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불구하고라는 문법 공부했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란 뜻이었죠. 딱히 어려운 어휘들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19번, 20번은 하나의 지문으로 같이 하는 거죠. 볼게요. 아파트 단지, 네. 단지는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걸 다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다예요. 수거하다는. 재활용 업체, 회사들이 있다. 최근 이 업체들이 폐비닐, 여기서 여러분 비닐은 말 그대로 비닐봉지할 때 비닐이고요. 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닐, 쓰레기 비닐을 이야기하는 거죠.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물론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혼란을 빚었다. 정신이 없었어요. 중국이 환경보전과 위생보호라는 이름 아래 고체 폐기물 24가지 종류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기에 폐기물의 가격까지 하락하자 국내 재활용 업체마저도 수거를 꺼리게 된 것이다. 환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다.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불만을 가질 수는 없다. 라라라. 아무런은 아무것도 없다란 뜻,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대책 없이 고정된 시장 구조만 바라보고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단지, 재활용 업체 등 모두 반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불만을 가질 수도 없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중국에는 불만을 하면 안 된대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단지, 재활용 업체가 반성을 해야 한다. 반대 의미를 가진 거 1번 오히려, 2번 이처럼, 3번 마침내, 4번 그토록. 그렇죠. 정답은 1번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중국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는 점도 여기서 몰라요. 관심이 있으니까 환경보전과 위생보호라는 요걸 했겠죠. 재활용품은
정부가 직접 수거한다. 아니죠. 업체가 하지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거가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가격의 하락은 떨어지다. 이죠? 하락과 반대의 한자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상승, 올라가다. 하락, 떨어지다.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스티로폼도 플라스틱도 모두 재활용품을 해야 하는 분리수거의 대상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 또 중단이라는 어휘에는 중단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스톱,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요. 됐지요. 대책 이런 거 찾아보기 우리 또 숙제할 때 확인해 봅시다. 다음 21번, 22번. 21번은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 22번은 중심생각 고르기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절하다가 무엇이죠? 거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했습니다. 뭐뭐 좀 해주세요.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싫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no 하는 거죠. 그러니까 no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타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타인 중심,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둘 뿐 나의 감정,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왜 나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지? 깨달아요.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회의감은 회의를 느끼는 감정인데요. 여기서의 회의는 후회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회의감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을 단단히 세워 자기 삶을 사랑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것, 좋은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 생각.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1번. 나 자신을 위해 거절을 잘 해야 한다가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중심 생각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또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4번.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괄호에 들어갈 것.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가장 눈독을 들이다. 시치미를 떼다. 귀를 기울이다. 찬물을 끼얹다 있는데요. 눈독을 들이다는 욕심을 부리다. 욕심이냐. 시치미를 떼다는 모르는 척. 귀를 기울이다는 잘 듣다. 잘 듣는 거니까 집중하다라는 뜻이고 찬물을 끼얹다는 분위기를 망치다. 좋은 분위기를 망치다 해도 찬물을 끼얹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어때요? 잘 들어보다. 자기 마음에 욕심내다. 모르는 척하다. 분위기를 망치다. 모두 다 아니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고 자신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가치관과 생각을 튼튼하게 단단히 세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좀 자주 기억하지 못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유학 와서 적응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공부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나는 중요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3번, 24번 제가 좋아하는 문학이에요. 진혁은 이거 뭐죠? 이름입니다. 진혁은 반장, 그 반의 리더네요. 캡틴이에요. 반장인 준하네. 여기서 준하네는 내는 집을 이야기해요. 준하의 집입니다. 준하네 집에 묵게 되었다. 하룻밤을 묵다, 숙박하다, 자다입니다. 그 집에서 하루 자는 거야. 집에 묵게 되었다. 자게 되었습니다. 준하는 작은 것에도 놀라는 진혁을 보며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하가 반장이고 진혁이가 반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반장인 준하가 진혁이를 보면서 참 재미있었대요. 조금이라도 노출이 심한 아가씨, 여기서 말한 아가씨는 여자들이죠. 여자들을 보면 귀까지 빨개지며 민망해하는가 하면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다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다.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길길이 날뛰기도 했다. 날뛰다는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혁을 보면서 순수한 모습이 좋아도 보여요. 순수하다는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보는 거. 한편으로는 서로가 화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은 지울 수 없었다. 단정한 외모에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을 지닌 진혁은 단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높았다. 또 교실에서 공부하는 진혁의 모습을 3, 3, 5, 3명, 4명, 5명씩 짝을 지어서 몰래 훔쳐보는가 하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혁의 책상 속에 무언가를 살짝 놓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진혁이는 인기가 많네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 자, 진혁이를 보니까 어때요? 서로가 화합하는데 장애가 되다. 여러분, 장애는 무언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꼭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말할 때만 장애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무언가 불편한 부분,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외에 인터넷 장애 이런 거, 기계 장애, 그러니까 고장이겠죠. 그것도 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장애가 되다는 뭔가 고장이에요. 좋지 않은 거죠.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미죠. 그럼 나의 심정은 허전하다는 무언가 아쉬워요. 아찔하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부담되다, 걱정되다 이렇게 있는데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재미있었는데 이 친구는 나와는 다른 분위기를 가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준하는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녔다. 준하는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녔으니까 준하가 아니고 진혁이에요. 진혁은 여학생들과 짝지어서 다녔다.
진혁이 여학생들과 짝지어서 다닌 거 아니고요. 준하와 진혁은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답이죠. 자, 진혁은 반장인 준하네 집에 묵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한 집에서 자고 있다. 살고 있다죠. 진혁은 교실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거죠. 자리를 비우다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나가는 거예요. 2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25번부터 26, 27번은 신문기사의 제목이에요. 신문기사 나올 때는 무조건 한자어가 많죠. 그래서 한자어 정리해 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활기 뛰는 경제, 서민들 지갑 연다.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돈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경제가 활기 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기, 여러분 우리 성격이 밝고 말도 많고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되게 파지티브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활발하다라고 하잖아요. 운동이 많다, 활발하다, 잘 움직인다. 활발의 그 활자랑 기는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활발한 기운이라는 활기라고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경제가 잘 움직입니다. 경제가 잘 움직인다. 활기가 있다. 그 활기가 뛰다라고 하면 뭐예요? 활기를 뛰다라고 하면 뭐예요? 경제가 잘 좋아지려고 한다. 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서민들, 우리 보통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합니다. 자, 서민들이 지갑을 열어요. 우리는 언제 지갑을 열지요? 지갑을 열 때는 그렇죠. 돈을 낼 때 지갑을 열어요. 결론은 활기 뛰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언제? 돈을 낼 때니까 돈을 쓴다라는 거죠. 지갑을 열다는 돈을 낼 때 여니까 돈을 쓰다. 무언가 물건을 사거나 어쨌든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서민들의 지갑 구매 욕구가 늘었다. 지갑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는 욕심이라고 했어요. 지갑을 구매하려고 합니까? 아니고. 2번. 경제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활발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 3번.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들이 소비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활기, 힘이 있다는 거고. 4번.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인 행사로 서민들이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할인 행사로 소비 활동을 하는 뭐 말도 안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이것저것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죽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다. 활기를 띠다. 이런 말들 경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경제가 죽다면 뭐예요?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경제가 살아나다라는 건 활기를 띠다랑 비슷한데 뭐예요?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보인다라고 할 때 또 활기를 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25번은 3번이었습니다. 26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늘어나는 감기 환자, 병원마다 일손 부족. 이렇게 쉬울 수가 늘어나는 감기 환자, 감기에 걸린 환자들이 늘어나고 병원마다 일하는 손이 부족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 그럼 1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아니죠. 감기 환자의 전염성.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줄 수도 있죠. 그 병을 옮기다인데 그걸 다른 말로 전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전염을 시키는 성질,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자,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있다. 그건 아니었죠? 자, 4번 정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맞죠?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일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27번. 채소값도 고공행진. 학교 급식 비상. 자, 학교 급식이 비상이 뭐예요? 위험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준비 상황입니다. 채소값이 고공행진. 자, 고공행진은 고는 높다라는 뜻이고요. 공은 하늘이에요. 행진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고공행진이 뭐예요? 점점 하늘로 올라. 높은 하늘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소값이 하늘로 올라가다는 채소값이 어때요? 결론은 비싸다. 그렇죠? 채소값이 비싸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주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음식 그리고 뭐 똑같은 반찬, 그쵸? 똑같은 음식으로 밥을 먹어요. 학교 급식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 급식으로 밥을 먹죠. 그게 비상,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1번,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채소값이 오르고 있다. 급식 문제 때문에 채소값이 오릅니까? 그건 아니고요. 학교 급식에 채소가 나오는 것을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다. 그 말은 여기에 없어요. 3번.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이 인기가 많아 급식 가격이 상승했다. 여기 급식의 상 똑같아요. 상승하다 이러면 안 돼요. 비상은 위험한 상황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자, 4번. 채소 가격이 올라갔어요. 상승하여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을 먹기 어렵다. 그렇죠. 채소값이 비싸게 올라가고 있어서 학교 급식에는 채소를 먹지 못할 비상이 온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의 상승이라고 표현했네요. 상승하여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을 먹기 어렵다. 비상이다. 자, 28번, 29번, 30번 해볼게요. 28번 들어갈 내용 또 확인해야죠.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어머나, 호흡, 숨 쉬는 것, 질환, 문제가 병,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네요. 아이고, 기침, 재채기,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에 섞여서 퍼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 그쵸? 그 걸린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몸 닿으면 바이러스 옮아서 만나지 말라고 집에서 우리 나가지 말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하고 그랬죠. 그것 때문이네요. 자, 기침보다 폭발력. 기침은 이렇게 하는 건데 재채기는 갑자기 에치 이렇게 하잖아요. 폭발력이 크다고 합니다. 큰 재채기를 하면 한 번에 4만에서 10만 개의 침방울이 시속 160km로 퍼져나간다고 한다. 큰 침방울은 가까이 떨어지지만 가벼운 침방울은 최대 8m까지 멀리 날아간다. 침방울이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질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병에 걸리다. 감염되는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감염은 다른 것 때문에 내 병이 몸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질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침방울이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기침이나 재채기해요? 아니죠. 치료를 받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요? 아니죠. 입을 막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순식간,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친구 머리 잘 왜 나와요 갑자기? 질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입을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3번 입을 막지 않고. 자, 29번 해볼게요. 문화 잡지 빅 이슈. 아, 잡지 이름이 빅 이슈구나. 자립. 아이고, 한자와 나는 자립은 혼자 서다예요. 혼자 서다. 혼자 서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립, 혼자 살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노숙자. 자, 노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노숙은 사실 집이 없이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숙은 밖에서 자다.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들, 밖에서 자는 사람들. 그 노숙자만 판매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보고 싶다.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노숙자가 빅이슈 판매 사원이 되어 거리에서 잡지를 판매하며 독자, 잡지를 보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어떻게 돕는 것이래요. 빅이슈 판매 사원, 즉 빅판들은 배정된 자리에서만 잡지를 판매하며 잡지 판매 수익금 절반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잡지를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돈은 노숙자가 받을 수 있대요. 이러한 빅이슈 판매를 통해 많은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독자들과 직접 교류. 여러분, 교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를 주고 이러한 정보를 받고 왔다 갔다 내용을 교류한다는 것이에요. 교류하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다. 또 독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다. 수익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다. 우선 수익금의 전부를 받다는 아니죠. 또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그렇죠. 친구가 되다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크게 성공하다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기 뒤에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어서 새로운 삶. 그런데 어떻게? 자립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다음은 30번 해볼게요. 우리가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내가 안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 또 쓰레기 문제 나왔네요. 슬로우 패션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어요. 저번에 여러분 패스트 패션 뭐였죠?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자라랑 망고 그거. 패스트 패션 맞는 거데 이번에는 슬로우 패션이에요. 또 영어를 한글로 표기했어요. 슬로우. 네. 슬로우 패션이란 천연 옷감, 자연에서 얻는 옷감이에요.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고. 천연 옷감을 이용하여 천천히 그리고 정성을 들여 만든 옷을 말한다. 이 옷들은 천연 옷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버려졌을 때 분해, 쓰레기를 버리면 빨리 썩어요. 분해가 빨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어때요? 옷으로 버려지는 속도가 느려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요? 오래 입을 수 있다. 좋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데 매번 사야 하진 않고요. 디자인이 화려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옷으로 버려지는 속도가 느려서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